지난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서 전국 곳곳에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성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서 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국회 조승영 의원을 전화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발전 정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100조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이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끝에 발표를 했다 이러는데요. 하지만 지역에서 반응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지역발전 정책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지난 9월 달에 1단계 발표하고 이번에 2단계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난 9월 달에 발표한 것은 그 5+2 광역 경제권에 따른 30대 국책선도 프로젝트 사업 해가지고 한 50조를 발표했고요. 예, 이번 2단계에서는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해가지고 한 42조 원 해가지고 지난번과 합해서 한 100조 원 정도로 지방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예. 지난 5+2 광역 경제권에다가 이번에는 또 5대 초광역 개발권, 그리고 163개의 기초 생활권으로 특성화해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과 또 그 대우나 의혹이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14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는 것 하고요. 또 지역의 지방 그 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 소득세라든지 지방 소비세를 도입해서 추진하겠다. 네. 그리고 기업의 지방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재 7년에서 한 10년으로 연장해주겠다. 이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지금 새로운 정책들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놨던 정책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지난 10월 말에 정부가 그 수도권 규제 철폐 발표 이후에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수도권 기업들이 지금 현재 지방 이전을 계속 취소 내지는 보류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을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도대체 정부가 발표를 몇 번이나 연기하면서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뭘 고민했는지 모를 정도의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방 정치권 입장에서는 미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5+2 광역 경제권의 이 제도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에서는 보완책으로 광역 경제권 그리고 기초 생활권 개발 이걸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난 9월 달에 정부가 1단계로 5+2 광역 경제권 설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호남 지역에서 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네. 그건 왜 그랬냐면 단순하게 그 광역 경제권을 설정하면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다 보니까 호남권은 인구가 적어서 한 개의 그 경제권으로 묶어지고 반면에 영남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두 개의 경제권으로 묶었습니다. 예. 당연히 영남은 이렇게 되면 호남에 비해서 2배의 지원을 받게 돼서 낙후된 호남은 더 낙후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광역 경제권의 권역을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이번에 정부가 그것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또 이제 초광역 경제개발권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동서남해안을 그 산업벨트로 만들고 또 휴전선 접경 지역을 접경벨트로 묶어서 동서남해안 벨트와 함께 휴전선 접경벨트 그리고 내륙에 또 내륙 특화벨트 해가지고 전국을 또 초광역 개발권으로 5개의 벨트를 개발한다는 것이고요. 네. 또 163개의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도시형, 도농 연계형, 농산 어촌형으로 유형화해서 또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지금 정부의 정책인데요. 도대체 이런 그 막대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 방법이라든지 추진 절차라든지 또 이런 자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온 국토를 지금 공사판으로 만드는 그런 개발권 발표가 과연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갈는지 지금 걱정입니다. 네, 사실 이런 보완책이 이 지방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이제 서둘러 마련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문제점이 하나둘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사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그 이전에 제시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것이라면 그 초광역 경제권, 기초생활권 발표에 이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의 폭을 대폭 확대시켜준다는 것인데요. 예. 세금 감면 정책은 참여정부에서도 시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큰 성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왜냐? 기업이 지방으로 가기 싫어하는 것은 왜 가기 싫어하냐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나야지 내는 세금, 즉 소득세와 법인세는 이윤이 나야지 그 부과되는 세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이것은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그렇게 큰 그 공감대를 못 얻고 예. 립 서비스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월 말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아주 중과세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 이걸 풀어버리니까 오히려 수도권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특혜가 되면서 지방 이전 기업에 그 감면해줬던 법인세, 소득세가 별 의미가 없고 혜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5+2 광역 경제권 제조 등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발표에는 이에 대한 언급도 일체 없고요. 예. 이러면서 지역의 요구는 무시하고 그 대우나 의혹이 있는 4대강 살리기를 포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4대강 살리기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보완책 두 가지를 그러니까 제시를 했지만은 반발은 오히려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런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에서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반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부 측에서는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제 발표만 했기 때문에 예. 아직 뭐 정부 입장은 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이것은 지역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과 정치권이 하심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또 물론 어렵겠지만은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저 또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관련 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거든요. 예.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역민들 특히 언론에서 예. 이런 문제를 많이 좀 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정부 정책이 좀 거꾸로 하는 정책이 많아집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정말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써서 우리 지역 서남권 지역의 기업도시, 뭐 혁신도시 이렇게 해서 지금 제2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시장 경쟁 논리로 인해가지고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방으로 올려는 기업들도 전부 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분들 좀 관심을 갖고 정치권과 합심해서 이런 그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국회 주승용 의원이었습니다.